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평소에도 중국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한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선진국이었을까? 선진국인 한국을 세계에서는 왜 인정하지 않을까에 이어 오늘은 최근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 외에도 여러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 4대 산업이 주요 버팀목이란 제목의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발전의 근본은 백성을 풍요롭게 해주고 국가를 강성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의 과업이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의 발전 역사상 수많은 국가들이 수없이 많은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있고 이 밖에도 한국이 있다. 한국은 최빈국에서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성장했는데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고대 한국은 기후가 한랭하고 산지가 많아서 경작지가 적어 동아시아 빈국이었고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식민 수탈이 반세기 동안 이어졌다. 여기에 전후 다시 3년에 걸친 전쟁으로 6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농촌에 기근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찢어질 듯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은 현재 세계적인 선진국,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우뚝 올라섰으며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돌파해 아시아와 세계에서 모두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발전 과정은커녕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도대체 한국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다음 4가지 산업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주요 버팀목이었다. 첫 번째, 자동차 제조. 한국은 공업화 시기에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켰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여기에는 현대, 기아, 르노, 대우, 쌍용과 같은 브랜드가 있다. 매년 방대한 수출량으로 한국에 풍부한 수익을 가져다주며 한국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기계 제조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자산업. 한국 산업 중에서 전자산업은 세계 정상급이며 한국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글로벌 전자기업을 많이 배출해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기업은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전자산업의 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년 한국에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자산업은 지금도 한국 발전에 매우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조선업. 한국은 광활한 출해구와 우수한 항구를 가지고 있어 개발 초기부터 끊임없이 조선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1999년 한국은 조선업에서 일본과 세계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1위 조선대국으로 부상했다. 비록 지금은 중국에게 추월당했지만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강하고 세계에서의 위상도 매우 높다. 조선업 역시 한국 발전의 중요한 토대로 한국의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네 번째, 철강산업. 근대 이후 철강산업과 기술은 한 나라의 공업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고 한국 철강산업 역시 한국 공업의 막강한 버팀목이다. 한국의 철강 생산량은 연간 4천만 톤, 전 세계 4위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철강 제조에서 수많은 첨단 기술을 보유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철강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자원이자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핵심 분야에 투혼을 쏟아붓는 노력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의 4대 산업이 점점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이없는 마지막 문장 때문에 앞의 내용은 다 까먹은 것 같은 기분이지만 계속해서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일찍이 일본의 대량 기술 이전으로 한국이 쇠해를 입은 게 근본 원인이야. 그 계기가 됐던 시기가 바로 미국과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을 때쯤이지. 유럽과 미국도 우리에게 대량으로 기술을 이전해줬어. 그렇지만 넌 시장이 기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걸핏하면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좀 마라. 플라자 합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도 있었어. 같은 조건인데 넌 왜 못하냐? 인정할 건 인정해라. 한 사람의 성공이 모두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한국 제품은 모두 이류 짝퉁이야. 그럼 넌 뭐가 있는데? 세계 시장에 중국 브랜드 제품이 있는지는 봤냐? 그럼 넌 세계에 나가봤냐?
25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50여 개국을 다녔는데 저급 TV랑 냉장고, 동유럽에서 직롱버스 본 것을 제외하면 중국 브랜드는 정말로 본 적이 없어. 뭐가 더 있는지 너가 말해봐. 드론, 스마트폰, 찻잎, 설마 아니라는 거야? 드론, 화웨이 5G.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14억 인구에 2개 브랜드 생각해낸 거야? 게다가 이 두 회사 제품은 유럽, 미국에도 없는데 따지앙이 가끔 아마존에서 팔리는 거랑 거리마다 온통 한일 자동차, 가전제품, 생필품으로 가득한 거랑 비교해보면 안 쪽팔리냐? 드론은 항공 관련 동호회 사람도 혼자 만들 수 있어. 너 혹시 드론을 리모컨 비행기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맹목적인 자만심은 망신만 당할 뿐이다. 그럼 너 건 오류야. 댓글도 온통 허튼 소리뿐이네.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만약 한국 제품이 2류라고 한다면 넌 20류에 불과해. 네가 사용하는 건 국산 S급 짝퉁이지. 너가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는 거야. 너 마오타이술이랑 담배 회사가 있어서 자랑스러운 거야? 질투나. 그럼 너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거야. 우매함이 너의 눈을 가렸구나. 애플이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모두 삼성 거야. 무식.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설마 독일 자동차랑 미국 비행기만 빼고 다른 나라의 제품은 모두 2류 짝퉁이라는 거야? 너의 IQ가 정말 우습다. 삼성 거 다시는 안 사. 예전에 몇천이 안 주고 삼성에서 제일 좋은 스마트폰 샀었는데 1년 좀 넘으니까 배터리가 고장났어. 쓰레기. 맞아, 나 S3 샀었는데 완전 쓰레기. 난 한국에서 산 S3 6년 쓰고 집에 방치한 지 4년 됐는데 지금도 가끔 켜보면 조금의 문제도 없던데. 헛소리를 줄줄이 하네. 똥간의 삼성 공장은 복지가 엄청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한국의 반도체와 통신기술 모두 세계 2위야.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지. 반도체 소재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좋을까? 통신은 내가 잘 모르겠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첫 번째는 설계 능력, 두 번째는 조립 공정. 한국은 둘 중에 어떤 것도 세계 3위 안에 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일본이 웃겠다. 일본이 울겠지. 미국과 한국이 90년대에 반도체 영역을 연합해서 무너뜨렸으니까. 현재 반도체 업계의 양대 우두머리는 미국, 일본이야. 한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어? 삼성이 일본 반도체 소재가 없이도 가능할까? 19년도에 한국이 끝날 뻔한 걸 잊었나봐. 무너지지 않았다고? 지난 세기 90년대에 한국 반도체가 굴기할 때 일본은 망가졌어. 그럼 19년에 일본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90년대 이미 끝났어. 일본의 어떤 전자 브랜드가 삼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를 모두 합쳐도 삼성한테 안 돼. 게다가 한국 반도체는 끝나지 않았어. 심지어 갈수록 대단해지고 있지. 너가 아무리 많은 소재를 수입해와도 그런 수준으로 만들 수 없어. 그건 90년대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일본을 무너뜨린 거야. 이건 무슨 비밀도 아니야. 세 번째를 제외하고 다른 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비록 우리랑 한국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긴 하지만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한국 반도체 기술은 전 세계 1위야. 2017년에 인텔을 추월했고 전 세계 3대 메모리 공급업체에서 한국이 2개를 차지하고 있어. 갈등도 인터넷상에나 쏟아지는 것뿐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 스타들한테 껌뻑 죽잖아. 한국의 반도체 칩도 대단해. 경제가 발전한 어떤 나라든 외부 요인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내부 요인이야말로 중요한 원인이야. 교육을 우선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높은 과학기술이 시장을 차지하는 인간 중심에 부합하는 국정과 경제정책. 현대 기아자동차는 세계 각지에 있는데 우리 자동차는 해외에서 몇 대나 볼 수 있냐? 해외 거리에서 가끔 장성차 한두 대 볼 수 있고 다른 건 그냥 웃음만 나온다. 우리는 자동차 전자기술에서 한국보다 뒤처졌어. 왜 그럴까? 비교하면 뭐랑 비교해야 할까? 비교하기 가장 좋은 건 바로 사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 훌륭하지. 이게 사실이야. 한국은 세계에서 작은 편이 아니야.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 한국은 10대 대국에 랭크되어 있고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 중 7위야. 한국 발전 쉽지 않네. 힘내라. 한국인은 총명해. 끊임없이 기적을 창조하지. 한국은 전쟁 정전 후 몇 년 만에 각종 산업에서 빠르게 발전했어. 조선전자는 전 세계 선두에 있고 자동차 발전도 엄청 빨랐어. 50년대 우리나라랑 같은 시기에 반도체랑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아우야 제발 르노가 어떻게 한국 거냐? 르노 삼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나봐. 한국에 있는 삼성자동차. 한국은 미국 놈들 없었으면 여전히 삼류국가였어. 다 똑같아.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공부했어. 일본도 이 4대 산업이 버팀목이야.
일본 스마트폰은 진심 쓰레기야. 이 부분은 일본이 한국에 비교가 안 돼. 인구는 적은데 공업은 강하네. 공업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지? 성형, 미용업. 그들에게 미용은 그저 장난감이야. 기능성 운동복, 아웃도어 같은 우리 옷감도 모두 한국에서 사오는 거야. 삼성 바이오제약도 최근 무서워. 한국이 군수산업에서도 굉장하다는 걸 잊지 마. 문화산업, 한류, 미용산업, 인프라 건설 등에서 모두 훌륭해. 미국과 함께하면서 미군이 주둔한 곳은 모두 발전했어. 서구 과학기술과 교육, 시장, 금융, 법률 등은 시장 경제에 비교적 적합해. 한국은 일본차 불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본차를 제일 좋아하지. 이게 바로 차이야.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는 것.